얼른 조명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명 손봤다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요? 예, 그새 카메라가 살짝 적응을 한 거예요. 조금 밝아지기는 했죠? 예. 자, 조수님 오셨네요. 지대로 북풍 일으키려 하는구나 하셨고요. YS 김님, KBS 사장 생각이 없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글쎄요, 박민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KBS 구성원들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야,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기가 차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이라고 하죠. 어른이. 예. 어른이 됐는데 모양은 어른인데 하는 생각이 사고방식이 애 수준을 보고 어른이라고 하는데 어른이의 병정놀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른이의 병정놀이는 보통 우리가 다른 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글쎄, 이거 서바이벌 게임을 국회가 바로 보이는 KBS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바로 보이는 데서 수류탄 까고 한다? 야, 그 발상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예.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적인 나라가 됐는지. 자, 됐고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이상하다는 말 참 많이 하십니다. 여론조사 꽃하고요. 그 밖에 다른 여론조사의 이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요. 심하게 나는 것도 심하게 나는 건데, 자, 더 이상한 거는 걔네들 여론조사 회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도 가만히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해 놓고 막상 지역구에서는 다 이겨. 민주당 후보들이. 이거 뭐야 이거. 자, 사실 이런 현상은요. 사실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압승을 해버려서 그 앞에 이 정말 그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의 이 편파보도, 여론조사 회사들의 이 개떡 같은 장난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상으로 하자면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수준이었어요. 아슬아슬. 아니면 질 수도 있고,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원내 제1당은 하는데 과반은 성취하지 못할 거다. 자,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80석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여론조사가 이 어제 오늘 이상한 건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왜 이상한지, 이놈들이 무슨 장난질을 쳤는지 좀 분석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민주당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그래서 실제 여론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왜 자꾸 나올까? 자세히 보면 그 장난질이 보입니다. 아, 이것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는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공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국힘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국힘당이 25%인데 민주당은 24%. 조국 혁신당 5%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무려 16%나 뒤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쯤 되면은 거의 민주당은 전멸에 가까운 결과지를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이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라면서 이게 각 언론사에 쫙 뿌려졌어.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 한강벨트가 위험하다. 한강벨트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자, 한강벨트가 위험하다고요? 자, 글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맞다면,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면, 글쎄, 그런 말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광진을, 여기도 갤럽에서 조사한 거예요. 갤럽, 앞에 보이는 이 서울의 정당 지지도, 이것은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고요. 요거는 뉴스원에서 요청을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44, 오신환 의원이 37. 지지율 격차는 약 7%입니다. 표본 오차가 4.4%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큰 표차가 나고 있죠. 7% 표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한강벨트가 변화 조짐, 한강벨트의 변동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니 서울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무려 절반밖에 안 되는, 국힘당이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다더니 이게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당선 예상을 해봤더니 고민정 의원 46, 오신환은 35, 11% 차이가 납니다. 지지율로 보자면 약 7% 차이가 나서 오차 범위 이내이나,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당선 예상을 해보면 11%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죠. 고민정이 이길 걸로 거의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고민정 의원 미워하는 발언은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선거 들어왔으니까 다 이기고 봐야 됩니다. 몰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도, 기분 나쁜 면이 있어도, 이럴 때는 우리가 한 수 접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괜히 딴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승질내지 마세요. 자, 여기 광진만 그러냐? 마포도 그래요. 마포는 함운경, 정청래 해봤더니 무려 49대 33, 16%를 앞서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자, 당선 예상 물어봤더니 정청래 의원이 무려 62%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이죠. 함운경의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게임 끝났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지는 곳으로 나온 것은 강남 서초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심지어 나경원이 상당히 유리할 걸로 알려져 있던 동작을에서조차도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한강벨트의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한강벨트가 변화할 거라며. 근데 이게 뭐야? 여기 한강벨트 아니에요? 마포을이나 성동을, 광진을 둘 다 한강벨트잖아요. 뭐죠? 용산에서도 보면 사실 용산에서도 민주당이 더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강벨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뭔 또 개소리야.
도대체 이게 뭐죠? 에? 자, 이 뉴스원에서 바로 이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목 이래. 한강벨트가 심상치 않다. 결국 인물론. 한강벨트가 심상치 않다. 결국 인물론. 그러면 인물이 더 뛰어난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 당적을 떠나서 당하고 상관없이 인물이 뛰어나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민주당 강세 마파울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국힘 발언 계속될까? 그러면서 광진을 명문 갈등에 의한 사천 논란 이탈표 가능성. 이게 뭔데? 이 여론조사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요. 격전지 여론조사. 이 격전지도 아니네 이제 봤더니. 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한강벨트가 흔들린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다른 걸 다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판사들이 결론 내려놓고 끼워 맞추고 있다. 검사들이 결론 내려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 언론들도 하는 짓이 똑같은 거죠. 네, 의도적입니다. 뉴스원, 제가 얘기 늘 하죠. 뉴스원은 머니투데이 그룹이죠. 50억 투데이, 대장동 50억 투데이. 예. 그러니까 이 대장동 50억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자빠지고 나면 회사 전체가 아마 크게 흔들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머니투데이 회사가 남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주구나 사나 주구장창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이런 짓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눈에 빤히 보이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못돼 처먹은 것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서울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이 25%밖에 안 되네. 국힘당은 무려 41%가 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랑 이런 여론조사는 왜 나오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같은 회사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 제가 갤럽의 이 여론조사 내용을 직접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이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떡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서울에서 국힘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그 여론은 바로 이 전국적인 조사 중에서 서울 지역만 딱 뽑아낸 거죠. 전국 1000명을 전국에 있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만 따로 뽑아서 저런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만 따로 뽑아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지역 여론조사를 했던 게 어떻게 된다? 예. 자, 바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1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서울 지역 유권자는 몇 명? 네. 서울 지역 유권자는 몇 명?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예. 서울 지역 유권자의 숫자는 189명. 전국은 1000명인데 서울은 18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89명 가지고 이 퍼센트를 나눴다는 얘기죠. 솔직히 이거요.
공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아무리 표본이 적어도요 300명 이상 해야 됩니다. 지역구 여론조사를 할 때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 같은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작게 잡는, 그러니까 한 구, 광진구면 광진구, 마포구면 마포구, 요런 데서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작게 잡을 수 있는 표본수가 300입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겨우 189명 여론조사 해놓고 아이고 민주당이 그냥 엄청 지고 있네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이런 수치는 사실 쓰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아까 광진구나 마포, 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각각 500명씩 했어요. 광진에서 500명, 마포에서 500명. 그렇게 해본 결과 고민정이 이기더라 또는 정청래가 이기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 지역의 여론이 어떻다, 서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서울 시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500명 정도는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안 하고 189명만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 189명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면 몇 명? 18명. 18명이 여기서 빠져서 절로 가버리면요 20% 차이가 나죠. 그죠? 만약에 20% 차이가 난다? 18명만 달리 찍으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표본이 작게 되면은 한 명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가치가 약 0.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어떻게 답하느냐, 한 서너 명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이 189밖에 안 되면은, 아니 전체 인구가 1000만인데 189만 가지고 해버리면 조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릴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아는 얘기고 이런 거는 쓰지 말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뉴스원에서 요걸 딱 따로 떼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189명 갖고.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예요? 이거 여론조사 아니에요, 이거. 자, 189명이면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성별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 따로 조사를 하죠. 189명을 성별로, 대략 반반 나눠줬겠죠. 성별로 나눠줬다 그러면 90명, 90명,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다 따로 해야 돼. 연령별, 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요즘 70대까지 하죠. 자, 총 7개 구간이 있습니다. 90명인데 7개 구간이면 뭐야? 한 구간당 11명, 12명, 13명, 기껏해야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두 명이 튀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잘못 추출한다든지 똥똥하게 표본이 잘못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연장으로 쫙 이기기도 하고 연장으로 쫙 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길 확률이 거의 100%씩 되죠. 하지만 이 숫자를 늘리면, 표본의 숫자를 늘리면 결국에는 3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숫자가 왜 커야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충분히 표본 숫자가 커져줘야만이 그래야지 정확한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1000만 명인데 189명? 너무 적게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선거 보도에 쓴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쓰면 안 돼요. 1000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사실 그것도 너무 적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겨우 1,000명 가지고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그것도 사실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은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 최소 인원이 300명입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 300명 밑으로 내려가면 여론조사 이 표본이 안 나와요.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뉴스원에서 열심히 뭐 택도 아니게 한강벨트가 뭐 흔들린다는 둥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진실을 호도하는 건 거죠. 자신들의 일정한 목적 하에 왜곡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이 한 32 정도 나오고 국힘당이 3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힘당이 앞서요. 하지만 전국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치면은 국힘당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다고 하죠. 뭐 여하튼 그럼 이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인가? 자, 저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보수 과포집이란 얘기를 하죠. 일부러 표본을 추출할 때 보수 진영 사람들만 더 찾아낸다. 그래서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시간대나 지역 번호대, 아니 지역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약간 장난질을 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간만 손을 좀 타도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를 하려고 몇 군데 이렇게 의뢰를 해봤더니 대뜸 처음 묻는 얘기가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였어요. 그때가 그 재작년 지방선거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썰을 풀면서 요새 민주당 쪽에 영 지지율이 안 좋고 막 얘기를 해. 그 뭐야? 민주당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래서 저렇고 뭐래서 저렇고 막 떠버린다는 건 의도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럼 의도된 바가 없었던 거냐? 자, 제가 볼 때는 의도된 바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보수 과포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수가 과포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론 때 발표된 3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보수 330명, 중도 278명, 진보 294명입니다. 보수가 많이 추출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거는 보수가 월등히 우월하네요. 363명, 중도 297명, 진보 256명. 어휴, 편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진보가 100명 이상 적네요. 자, 그 전 거 보니까 342, 276, 279. 예. 역시 진보가 7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 이전 거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월 둘째 주입니다. 317, 309, 263. 역시 50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는 어땠을까요? 작년 11월 달에 312, 306, 266. 그 앞에는 330, 343, 234. 또 그 앞에는 317, 309, 263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 과포집 상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보면은 갤럽이 좀 보수 쪽 사람들이 많이 포집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보수 과포집도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자, 여기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보수가 312명에서 330명 사이고요.
진보는 266명에서 260명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230명에서 260명으로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중도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된 거 278, 중도 278, 지난주 297, 그 다음 그 전전주 276, 그 다음에는 309. 원래는 중도가 300명 이상 나오던 거였는데 쑥 줄어가지고 270명대까지 줄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난해는 어쨌느냐? 306, 309, 343. 진보도 약간 줄고 보수는 약간 늘렸는데 진보 살짝 줄고 보수 살짝 늘리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준 데는 어디? 예, 중도표를 많이 줄인 거죠. 사실 글쎄, 물론 선거를 앞두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선거를 앞두게 되면 중도 표심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표가 사실 뭐 특정 정당 지지자로 변신하는 경우가 제법 있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고?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결국 중도표를 확 줄이고 그 표만큼 보수 쪽에 갖다 붙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가만 보면 진보 쪽 표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중도표가 싹 줄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숫자로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달리 높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자료를 다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상하게 높게 나와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주부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본수를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줄여요. 자, 20대는 여성들이 거의 응답을 안 하는 걸로 나와요. 대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60대 이상 가야지 여성들의 응답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젊은 층 여성들이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 아닌가요?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들이 상당히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탄탄한 여성 지지층들이 거의 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성이 만약에 18명 정도 응답을 했다면 여성들은 13명 정도만 응답을 합니다. 보통 반반으로 해가지고 16명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반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남성이 응답한 비율은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줄이고 여성은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두 명 정도가 보수 표집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갤럽 알아요, 이거. 지들이 모르겠어? 알지? 하지만 발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결코 하지 못할 행위. 하지만 대충 뭐 선거법에 안 걸릴 정도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수준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 표본 숫자 채우는 것도 돈이거든요. 전화를 걸었는데 젊은 여성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 전화 끊고 새로운 전화를 걸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못하니까 그거 하면 돈이 많이 더 들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의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엄청 안 좋게 나온다. 그런데
서울의 표본이 몇 개? 180개. 서울 인구가 몇만 명? 1000만 명. 전국에서 전국 여론조사를 할 때는 몇 명? 1000명. 각 지역에서 여론조사할 때 몇 명? 최소한 500명.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도 300명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189명? 이거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보수 과포집 현상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예, 풍선이가 왜 갑자기 날아갑니까? 예, 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수 과포집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뭐가 더 문제더라? 예. 중도층 표가 확연히 줄어져 있다. 그래서 중도층 표를 확 줄이고 그만큼 보수표를 늘린 거다. 티나지 않게 줄인 거죠.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희한야리꾸리하게 나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의문이 풀리십니까? 맨날 이거 엉터리야! 라고 하면서도 왜 엉터리인지 우리가 잘 말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보니까 보이시죠? 앞으로 장영진 TV에서는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올 때 이게 왜 이상하게 나왔는지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